본래 이제 이 혈통제였는데 혈통제를 갖다가 지역구로 다 짜로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혈통제가 없어지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가 이게 본질적인 거라 미국 같은 데는 비례대표제 안 하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렇고. 그게 유럽 건너와서 비례대표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게 본래 이제 아테네 전통은 지역구죠. 지역구만 됐는데 이 지역민이 지배한다는 뜻인데 우리한테 번역을 민의주인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민주를 찾으면은 우리 석기대 교수가 확인한 바로 3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9개가 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라고 그러면 군주를 지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번역이 들어오고 나서 고종 말에 4개인가의 단어는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 민의 주인 이걸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란 말이 예전에는 군주를 뜻했던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이 지배한다고 해서 주인이냐? 이건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대 들어와서 민주란 컨셉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바꿔내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하면은 민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배한다는 거 민치하고 민치하고 민주는 다른 거죠. 근데 아마도 당시에 이민주권론의 문제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지배론하고 주인론은 다른 건데 주권론은 다른 건데 우리는 이렇게 민주라고 해서 이게 이념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체제 지배 형식을 얘기하는 거에 불과한 건데 이즘이 돼 버렸거든요. 우리 들어와가지고 모든 거에 이 정당성 문제를 민주라는 것으로 갖게 된 게 우리 동양에서 미국에서가 아니라 서양이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공화주의는 주나라 때 이게 왜 공화주의로 번역을 했냐 리퍼블릭이라는 것은 레스 푸블리카예요. 레스라는 건 어떤 재산이나 물건이에요. 푸블리카는 퍼블릭이라는 뜻이에요. 공공의 것. 이거를 가지고 키케로는 뭐라 하냐면 레스 포퓰리 국민의 재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국민의 재산이면은 그 재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면 리퍼블릭이 민주주의죠. 사실은 번역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그렇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개념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그 컨셉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컨셉은 뭔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컨셉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상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게 리퍼블릭하고 이 데모크라시가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그 개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우리가 좀 자유롭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이제 중국의 역사가 기록된 게 주나라 841년서부터 이게 기록이 시작됐는데 바로 이때 14년 동안 여왕이라는 왕이 쫓겨나요. 폭정을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서 쫓아나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배를 하냐면 제후가 대신 지배를 14년 동안 해요. 근데 그 기록이 두 개가 다릅니다. 두 개의 문서인데 사기와 죽서기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죽서기년의 책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더 오래된 책이에요. 사기는 우리가 사마천에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죽서기년에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때 통치했던 공의 이름이 제후가 공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화였다. 그래서 공나라 화가 지배를 했다고 해서 공화주의라고 공화라고 그 시기에 공화라고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리퍼블릭은 왕이 없는 통치 체제라는 거는 이제 몽테스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 왕이 없는 시기가 언제 있었냐? 이 공화 시기예요. 그래서 공화주의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왕이 없이 제후가 있으면 제후가 왕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왕이 위원장이니까 왕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나 똑같은 거죠. 위원장을 하면서도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죽서기년으로 보게 되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공화라고 해서 왕이 없는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저 사기 사마천의 사기를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주공하고 소공 제후 둘이서 공동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 서로 화합하면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타협 정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하고 통합니다.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왕을 몰아내고 집정관을 그때 문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거 문제가 뭐냐면 왕권의 문제가 뭐냐면 종민신제다. 이걸 1년짜리로 자르면은 이렇게 나쁜 짓을 못한다. 그래서 1년 왕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1년 왕도 혼자 하라고 그러면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둘을 세워요. 집정관 둘을 세우고서 1개월씩 통치하게 해요. 1개월 이 사람이 1개월 저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6개월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면서 비토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내 파트너가 노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화합할 수밖에 없죠 서로. 아마 이때 주공과 소공이 비토권을 서로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행사를 했겠죠 서로. 서로 지위가 같았으니까 의논했을 테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기로 보면 공화주의 보내고 잘 된 겁니다. 그죠? 그건 로마 형태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원로원이라든가 민회라든가 이런 건 없었지만 서로가 비토권을 갖고 독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기의 그 기록으로 보면 공화라는 말은 그 로마의 전통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공화주의를 다룰 때 이제 이런 컨셉을 조금 우리가 갖게 되면 공화가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 공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독재를 없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아테네는 독재를 못 없앴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독재 없애려고 했던 게 그 오스트라시즘이거든요. 도평 추방제인데 도평 추방제가 한 열 몇 번 그 시행된 이후에 마지막에는 사라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정치 도구화가 돼가지고 그 유력 정치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유력 정치인이 담합을 해가지고 야 지금 저 여기 있는데 저 마이너 저놈 이놈을 아주 몰아내자. 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몰아내자고 막 운동을 하니까 얘를 거꾸로 몰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아는 거예요. 아테네. 이 자식들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그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를 못 몰아낸 거죠. 독재를 못 몰아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주주의 위험합니다. 그런데 공화주의는 이게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재를 못하고 오히려 독재관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위기관리 능력이 특출합니다. 공화주의가. 그래서 아테네는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이게 폴리비우스가 놀란 게 바로 그거였죠. 로마. 네. 로마가 그래서 폴리비우스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기병대장 하던 사람이 노예로 잡혀왔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데모크라시라는 데모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배한다는 것은 인치제도란 말이에요. 인치제도는 뭐냐? 그거는 자의성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로마에서 제일 무서워한 거는 자의적인 지배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 자의적인 지배를 없애기 위해서 법치로 간 거죠. 근데 법치로 간 이유는 그럴 돌밖에 없어요. 비토권을 서로 갖게 되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한다고 그러면 내 뜻과 저 사람 뜻이 같거나 서로 다르면 미니멈으로 갈 도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화주의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인치제도와 법치제도의 차이예요. 인치제도는 자의성이 해제돼서 독재로 갈 수 있지만 법치제도는 제3의 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독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성공했다고 바라본 게 이게 이제 폴리비우스입니다. 폴리비우스.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이 키케로 얘기를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키케로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공화국이라는 인민의 이 키케로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대한 건 뭐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 플라톤 책이 그 위대하잖아요. 그거를 전부 번역을 하는데 라틴어 번역을 이 사람이 주도합니다. 케사라하고 같이. 그래서 라틴어에서
그 컨셉들이 막 새로 태어나고 그게 이제 라틴어가 국제어로다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 그리스어가 사라지고 이제 라틴어 체계로다가 이제 중세 오게 되면 다 됐는데 이 사람 공로가 무지무지합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 변호사에서 항상 판단이 그거예요. 누가 이익을 받냐. 그래서 이제 공소 이번에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익을 받냐. 이익을 본 사람 보면은 빤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변론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워서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뭐라 그러냐면 팔을 좀 잘라와라. 이 사람이 하도 글을 잘 쓰니까. 그래서 팔을 잘려가지고 팔을 저기 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도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가 선생님이고 로마가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꾸로 하면은 영국이 민주주의의 선생이고 제자가 미국 아닙니까? 제자가 더 커진 거죠, 양쪽 다. 여기에서 키케로가 그렇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저기를 갖다 플라톤이 쓴 책을 이제 플라톤은 폴리테이아라고 그리스어로다가 이제 국가론을 썼는데 그게 폴리테이아인데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리퍼블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라틴어는 리퍼블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퍼블릭이라고도 부릅니다. 저 폴리테이아 그 책을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공화국이란 인민의 재산이면 이건 이제 어디 컨셉이냐면 로마의 컨셉인 거죠. 그 라틴어의 컨셉인 거죠. 재산이면서 법에 대한 동의와 공공 이익을 위한 다수의 집합체다 국민이라는 건 공화국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법과 공익 문제인데 우리 이제 한 교수님이 이제 미국의 그 공화주의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익의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공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큰 테마죠. 이 공화주의 얘기할 때는 저런 거 하십시오. 좀 구경 좀 하시라고 제가 이제 그림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미네입니다. 이게 이제 BC 4세기에 이 미네예요. 이렇게 반원으로 돼 있어서 요 가운데에 연단이 있어가지고 아니 속에 여기에서 연단이 있어서 여기서 연설을 하고요. 여기에서 6,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평수를 치면은 728평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288평이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데 우리는 300명 들어가는데 저기 6,000명이 앉았습니다. 이 6,000명이 거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이게 민회가 언제 열냐?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열리거든요. 3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테네 전체에서 저 끝에서 저희 아테네까지 오는데 한 4시간이면 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먼 데 사람은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하고 이제 점심 먹고 그 아고라에 가서 장 봐가지고 집에 가는 요 체제거든요. 근데 6,000명이 앉았으니까 짐도 가져오고 이렇게 앉았으니 얼마나 촘촘히 앉았겠어요? 제가 계산하니까 평당 한 6명이 앉아야 돼요. 그럼 아주 요만한데 3.3 지금 6명이 앉으면 팍팍하게 앉아야겠죠. 길도 있어야 되고 저 앞에서 좀 해야 되니까. 예? 요새 광화문 꽉 찼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막 설명하고 이제 거수를 하면은 이제 10명의 이제 대표들이 나와요. 쭉 봐가지고서 와서 10명이 구슬해. 이거 다수 된 거지? 과반이죠? 그래서 10명이 합의하면 이거 통과됐습니다 이러고 아무래도 반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부결되고 그러니까 일제히 다 셀 수가 없으니까 그 검표위원들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스파르타에서는 소리를 지르게 했어요. 찬성합니까? 와! 반대합니까? 와! 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주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그 BC 5세기에는 이렇게 산비탈에다가 했어요. 산비탈을 해서 요 가운데에서 여기 위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다가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여기다가 거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다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바다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4세기 뒤에 어선 스파르타한테 지고 뭐 이러니까 그때 이제 반민주주의자들이 바다 못 보게 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이쁘게 됐죠 이게. 보시라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성인 거의 아테네가 이제 한 3만 명쯤 됐어요. 그 성인이 아니 그러니까 시민. 그 시민은 20세 이상의 남자고 저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성인 남자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못 갔죠. 자식들은 미성년이니까 못 갔고 노예들이 못 갔고 외국인들이 못 들어갔죠. 한 30만 되는데 그 중에 한 3만 정도 됐습니다. 3만에서 많았을 때 6만까지. 근데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무너지는 게 다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아테네 그 스파르타는 그 병사가 한 2, 3만 명 되다가 나중에 1,000명도 안 돼요. 몇천 명으로 줄어가지고서 이 힘을 다 잃고 이 아테네도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펠리크레스가 그 대성했을 때인데 그때 지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버지도 아테네인이 되고 어머니도 아테네인이 된다. 순수 혈통주의로 가는 거지. 근데 그때 미인이 있었어요. 미인하고 이혼하고 폴리클레스가 결혼했어요. 근데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시민권 못 받았어요. 그 혈통주의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 혈통주의 때문에 인구가 주는 거죠. 시민이 줄어가지고 병사들이 시민군이 줄어들어가니까 여기도 그 문제가 걸려든 거죠. 그래서 그 혈통주의라는 부분이 민주주의한테 숨어 있다는 거. 이게 고대 사상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인민민주주의자를 보는 거예요. 쟤들도 저런 혈통주의가 있어가지고 신분사회를 결국 만든다. 트럼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버스라이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 아테네가 융성하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 달라고 난리하니까 이 복지를 다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복지를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미네에 오면은 미네에 오는데도 돈 주고 저기도 돈 줬어요. 법정에도 돈을 주니까 밑에 이 무산자들이 이제 매일 여기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이제 추첨해서 하니까 맨날 그 추첨 보고서 이제 바라보는 건데 그때 일당의 반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가지고 사실 아껴 먹으면 얼마든지 하니까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국가에서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짜릿돌이밖에 없었죠. 자꾸 받아주면 안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죠. 사실 이 문제가. 근데 민주주의에는 특히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융성할 때, 경제가 융성할 때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지 안 될 때는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돈 막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6,000명인데 연 40회 했습니다. 40번을 열었으니까 한 열흘에 한 번씩은 열었죠. 열흘에 한 번씩 열고 여기서는 입법도 했고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게 바로 전사의 체제고 정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하자 그러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전쟁할 때 우리하고 달리 이 사람들은 연설을 크게 하거든요. 알렉산더도 했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연설하는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